네, 국어 의문론 4주 4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차 시는 지금 4.3.1 장음 그리고 어휘적 장음부터 먼저 볼 건데요. 이 클래스 강의 자료 5쪽이고요. 그 다음에 책은 우리 책은 69쪽입니다. 69쪽이에요. 일단 장음은 현대 한국어 표준 발음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율적 자질 초분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한국어에서 공시적으로 뭐 강세라든지 성조라든지 하는 것들이 운율 자질로 이제 표준 발음에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장단만 변별이 되고 있는 거죠. 바우얼 랭스만. 그래서 일단은 어휘적 장음이라는 게 있고 이제 4.3.1.2에 가면 표현적 장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휘적 장음은 단어의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운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휘적 장음의 경우에는 이 음장을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구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어휘적 장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제1음절 어두에서만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음장으로 최소 대리버 혹은 최소 변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최소 대리버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그 어떤 말소리를 교체했을 때 의미의 변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앞서 계속 여러 번 얘기했던 달, 딸, 탈과 같이 어디에 오는 자음들을 교체했을 때 의미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달, 딸, 탈을 묶어서 최소 대리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음장에 따라서 최소 대리버를 만드는 거죠. 뭐 우리가 학교 문법을 통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뻔한 예들입니다. 책은 70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눈의 아이에 해당하는 눈 짧죠 소리가. 그 다음 눈 길고 뭐 밤 말 발 이런 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게 되는 그런 어휘 음장이고 이것이 이제 단어 의미를 구별하기 때문에 어휘적 장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어의 첫 음절에 나타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을 어휘적 장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어 의미를 구별하기 때문에 어휘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현대 한국어에서 음장이 변별력을 갖는 것은 제1음절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음장이 있던 단어들, 예를 들면 눈, 스노우, 그다음 체스트넛에 해당하는 밤, 랭기지에 해당하는 말, 그 다음에 뱀부 블라인드, 치는 발 알죠? 그게 원래 음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파생어나 복합어를 만들면서 비어두가 될 때, 즉 제2음절 이하가 될 때는 음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흰눈, 군밤, 서울말, 대발 같은 경우에는 비어두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음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음절일 때만 음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두일 때. 네. 이런 것을 비어두 단음화, 비어두에서 짧은 소리로 바뀐다 해서 비어두 단음화라고 합니다. 지금 이 클래스 강의 자료는 6쪽으로 넘어왔습니다. 6쪽으로 넘어왔어요. 비어두 단음화를 하고 그래서 제2음절 이하에서는 음장이 기본적으로 현대 한국어에서는 없다. 이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보다, 보아, 봐, 쏘다, 쏴, 두어, 더, 기어, 겨, 비어, 벼 이런 예들은 소위 이름절의 용언 어간과 활용어미가 결합해서 활용형을 만들 때 반모음화가 일어나면서 음절의 축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대 국어의 중요한 음운 과정을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활음화 혹은 반모음화라고 불리는 음운 과정과 보상적 장모음화라는 두 가지 음운 과정이 모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활용형의 예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름절 용언 어간들이죠. 보다, 쏘다, 두다, 기다, 비다.
네, 71쪽으로까지 넘어가죠. 이들 용언 어간들은 이름절이고 원래 음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음 조화에 따라서 활용어미 아나 혹은 어가 결합이 되죠. 그러면 보아, 뭐 혹은 두어, 혹은 기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는 보아라 할 수도 있지만 봐라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아가 봐가 되고 쏘아가 쏴가 되고 두어가 두어가 되고 기어가 겨가 되고 비어가 벼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오아가 와고 되고 와가 되고 우어가 워가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중모음화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런 것을 활음화 혹은 반모음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나 우나 이와 같은 원래 이제 단모음이었던 애들이 한 음절로 줄면서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이중모음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반모음화 혹은 활음화라는 음문 과정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보아는 이음절인데 보아가 되면서 일음절로 줄어들었어요. 음절의 수가 줄죠. 그래서 그 음절의 수가 준 것에 대한 시간이 짧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음절의 수가 줄어들어서 시간이 짧아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음장이 실현돼요. 이런 것을 보상적 장모음화 혹은 보상적 장음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아가 봐가 되고 쏘아가 쏘아가 되고 도어가 도어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반모음화에 따른 음절 축약이 반모음화에서 음절 축약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장모음화가 실현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책은 7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으로 넘어가고요. 네, 지금 이 클래스 강의 자료는 그대로 5쪽입니다. 네. 자, 이런 보상적 장모음화나 장음화는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오다, 지다, 찌다, 치다의 경우에는 자, 일단 지다, 찌다, 치다의 경우를 먼저 보면 지어, 찌어, 치어가 저, 쪄, 처가 되지만 절대로 음장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음장이 실현되지 않고요. 오다의 경우에는 오아라는 형태가 실제로 우리가 구어상에서 발화를 하는 일이 없어요. 항상 반모음화가 실현된, 활음화가 실현된 와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들 용어 어간의 활용형들은 설사 반모음화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음장이 보상적 장모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보상적 장모음화는 장음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음장은 반드시 어두에서만 나타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상적 장모음화도 보상적 결과적으로는 장음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두일 때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음 예들을 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강의 자료는 6쪽으로 넘어왔어요. 6쪽으로 넘어와서 자, 예를 들면 바꾸다, 나누다, 버리다, 매기다, 배우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얘네들도 바꾸에 이제 활용음이 어나 아가 붙게 돼요. 여긴 다 지금 다 음성 모음어민 어만 붙었는데 바꾸어 나누어가 바꿔, 나누어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설사 음절 추격에 대한 보상적 장모음화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바꿔나 나누어에 얘네들은 다 비어두예요. 비어두니까 현대국어의 음장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 했죠? 현대국어 음장은 기본적으로 어두, 제1음절에서만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음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우다, 배워의 경우도 마치 오화처럼 배우어라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우어라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요. 이제 항상 배워로만 나타납니다. 뭐 이게 뭐 오화의 경우에도 보면 자 보세요. 바꾸어, 나누어, 버리어, 배기할 때는 다 지금 꾸, 누, 리, 기 또 앞에 이름절이었던 보, 소 뭐 다 자음이 있죠. 자음이 있는데 음절의 초성이 자음인데 오다의 경우나 배우다의 경우는
지금 화르마가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그 음절에 초성에 자음이 없어요. 오화의 경우는 그 오만, 배우어의 경우 우만. 이런 경우에는 화르마가 반드시 일어나고 화르마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가 오화라든지 배우어라는 형태가 우리가 발화로 자연스러운 발화로 등장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주 6번을 한번 보면 각주 6번에서 72쪽 책 우리 교재 72쪽 6번을 보면 배우다의 경우도 오다와 마찬가지로 배우어로만 실현이 되는데 오다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근이고 배우어의 경우도 제2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으나 결과론적으로 필수적인 반모음화가 일어나고 제2음절이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음장이 실현되지 않죠. 오화도 음장이 실현되지 않았죠. 네, 그런 예외적인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굳이 비어두에서 비변별적이기 때문에 음장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얘들은 자 곱다, 덥다, 걷다, 붓다, 감다, 안다. 자, 이들 이름절 용언 어간들은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표준 발음에서 기본적으로 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은 음장이 있고 어떤 단어들은 음장이 없는데 용언 어간들의 경우에 지금 앞에서 쏘다, 보다 얘네들은 원래 음장이 없던 애들이 음절 축약에 따라서 보상적 장모음화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지금 곱다, 덥다, 걷다, 붓다, 감다, 안다는 모두 음장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등재된 음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 보세요. 자음어미인 고가 붙으면 곱고, 덥고, 걷고, 붓고, 감고, 안고처럼 음장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자음어미 앞에서는. 그런데 자 모음어미가 연결을 되면 고와, 더워, 걸어, 불어, 감아, 안아처럼 음장이 사라져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 앞에서 유지되던 음장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음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음장이 사라지는 현상이죠. 반면 네, 7쪽으로 이 클래스 강의 자료 7쪽으로 넘어가고요. 이 클래스 강의 자료 7쪽으로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우리 책은 73쪽으로 가겠습니다. 반면 지금 없다, 그 다음에 많다, 끌다, 쓸다, 얻다, 작다 얘들도 사전에 등재된 음장을 원래 가지고 있어요. 없다, 많다, 끌다, 쓸다, 얻다, 작다예요. 그런데 자 지금은 보면 어떠냐면 자음어미 앞에서는 앞선 얘들도 음장이 유지가 됐죠. 그런데 모음어미 앞에서도 없어, 많아, 끌어처럼 음장이 사라지잖아. 얘들은. 그래서 이들 아마 이거는 수능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같은 데 나오는 것들이에요. 음장이 유지되는 몇몇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외워두면 여러분들한테도 별로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경우들입니다. 얘네들은 원래 음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음어미 앞이든 모음이 앞이든 음장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네, 음장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그런 어떤 음장과 관련되는 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 살펴봤던 보상적 장모음화의 예라든지 그 다음에 모음어미 앞에서 단모음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들은 지금 활용어간, 즉 용언어간과 활용어미가 결합해서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체원의 경우는 어떠냐? 체원의 경우는 조사가 잠이든 모음이든 항상 음장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용언어간과는 차이가 있죠. 체원어간은 음장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음장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감이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건, 음장이 유지되어서 용언어간과 음장의 실현 양상에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했지만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음장을 배워요. 음장을 배워서 우리가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장이라고 하는 어떤 의문론적 개념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의 지금 대부분의 방언권 하자가 음장을 변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얘기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은 하고 있어요. 인정은 변별적 기능을 하는 운율적 자질로서 음장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세대에서 또 많은 방언권에서 변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어휘적 장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장음부는 이제 그 쌍점을 땡땡 쌍점을 쓰고 국어 사전에는 다 음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4.3.1.2 표현적 장음의 경우입니다. 표현적 장음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야기에는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더 길게 그리고 강세를 두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음의 고저도 이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런 어떤 운율적 자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의사소통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여러분들 그 교수님들 수업에서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뭐 안 졸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모노톤. 자, 운율 자질은 복선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조용하게 어떤 뭐 그 표현적인 어떤 운율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강의가 굉장히 졸리죠. 그래서 강약 조절각에서 프라미넌스라고 합니다. 프라미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에 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화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운율적 자질을 사용해서 강약과 그 다음에 소리의 뭐 장단의 차이 등을 이용했을 때 좀 더 리드미컬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잘 들리고 훨씬 더 이제 그 표현이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중에 아나운서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이제 말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의문론을 배워서가 아니라 정확한 음성 형식을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그 올바른 발화의 태도인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자 그래서 표현적 장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표현적 기능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운율적 자질은 항존성을 가지고 있다. 항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그 운율적 자질은 우리의 어떤 말소리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적 장음은 네, 그 기본적으로 사전에 등재된 장음은 아니에요. 앞서 살펴봤던 어휘적 장음은 사전에 아예 쌍점을 찍혀서 음장이 다 실려 있죠. 그러니까 사전 등재 항목인 거예요. 반면에 표현적 장목은 그 표현적인 장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단어를 구별하는 데 쓰이는 장음이라는 뜻으로 사전에 등재된 장음이 어휘적 장음이고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의문론적 단위로서의 지위를 갖는 게 이제 어휘적 장음이라면 발화의 상황에 따라 73쪽 하단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음장을 사용할 수가 있다. 특정한 단어를 강조하거나 어감을 변화시키거나 뭐 이런 등등. 따라서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휘적 장음과 구별되며 표현적 장음의 실현은 대단히 임의적이죠. 뭐 수의적으로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저기 나타날 수도 있고 같은 문장을 우리가 발화를 할 때도 매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적 장음은 어두에만 나타날까요? 아니요. 어두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비어두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예 문말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사전에 등재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표현적 장음은 의문론적 단위는 아니지만 화용론적으로 혹은 화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적인 여러 가지 장음을 포함하여 여기선 지금 이제 장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가보면 뭐 성조나 강세 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금 프라미넌스 얘기는 지금 뒤에서 다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음장도 일종의 그 강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선생님이 정리한 것은 아니고 배주치 선생이 국어 의문론 개설에서 정리한 어휘적 장음과 표현적 장음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자, 어휘적 장음은 어두에만 나타난다. 반면 표현적 장음은 어두와 비어두. 그러니까 어떤 그 출현의 환경에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 어휘적 장음은 단어의 어휘적 의미와 관계가 있고 어감과는 뉘앙스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100%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반면 표현적 장음은 단어의 어휘적 의미와 관계가 없고 어감과 관계가 있다. 어감과 관계가 있다. 어감이 뉘앙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휘적 장음은 음장이 다르면 단어가 달라져요. 형태소나 단어가 달라지지만 표현적 장음은 음장이 다르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장음과 단음을 화자가 선택할 수 없죠. 이거 사전에 등재된 거니까요. 반면에 장과 표현적 장음은 장단을 화자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매우 임의적이고 또 뭐랄까 규칙적이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휘적 장음은 사전에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표현적 장음은 사전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성조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조 얘기가 좀 길어서 선생님이 오늘 이 운줄적 자지를 운소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 성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그 했던 이야기들은 모음의 분류, 모음과 이중모음의 분류, 그리고 분절음과 초분절음을 구별하고 초분절음의 그 초분절음 가운데 현대 한국어에서 변별적 기능을 하는 음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런 변별적 기능을 하는 음장을 어휘적 음장,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음장은 표현적 음장이다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그러면 국어 의문론 4주 4차시 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4.3.2 성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